기묘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끝나고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감동? 아니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찝찝함? 특히 엘의 생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논쟁은 의도된 것이죠. 기묘한 이야기는 단순히 추억 돋는 판타지가 아닙니다. 사실 이 작품은 철학적으로도 대단히 정교하게 설계된 작품이죠. 가짜가 진짜를 대신하고 게임과 현실의 내러티브가 뒤섞이며 등장인물이 자신들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이 기묘한 구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볼 때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장 프레드릭 제임스는 현대 문화를 패스티시, 즉 혼성 모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스타그램에 빈티지 필터를 써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80년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필터를 씌우는 순간 80년대 느낌이 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실제 80년대의 디테일, 먼지와 소음은 다 빼버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본 80년대의 예쁜 색감만 빌려오는 것입니다. 기묘한 이야기는 바로 이 인스타 필터 같은 작품이죠. 이 드라마가 재현하는 건 실제 80년대가 아닙니다. 스필버그의 영화, 스티븐 킹의 소설 같은 이미지의 파편들을 입맛대로 골라 담은 거죠. 원본인 진짜 80년대는 사라지고 우리는 그 복제된 이미지를 소비하며 가공된 향수를 느끼는 것입니다. 원본 없는 복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첫 번째 특징이죠. 아이들은 현실의 거대한 위협을 마주할 때마다 자신들이 즐기는 게임 던전 앤 드래곤의 문법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스트 모던적 관점이 나오죠. 우리는 그 괴물을 베크나라고 부르기로 함으로써 그를 실체화했다라는 점이죠. 이름도 없던 뒤집힌 세계의 존재는 아이들이 게임 속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게임의 규칙과 서사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철학에서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하죠. 허구, 즉 D&D 게임이라는 텍스트와 현실, 즉 호킨스라는 텍스트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게임은 더 이상 가상의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기묘한 이야기는 게임의 문법이 현실을 해석하고 나아가 현실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전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장 보드리아르의 이론에 따르면 뒤집힌 세계는 완벽한 시뮬라크르입니다. 프랑스어로 시뮬라크르, 영어로 시뮬레이크럼은 한마디로 실제하지 않는 대상의 복제물 또는 원본 없는 복제를 뜻합니다. 좀 쉽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가 배고플 때 먹방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 음식의 맛보다 화면 속의 소리와 색감이 우리의 뇌를 더 강하게 지배하는 상태. 보드리아르는 이를 하이퍼 리얼리티, 즉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파생 실제라고 불렀습니다. 맛집 사진이 실제 스테이크보다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죠. 뒤집힌 세계는 현실의 복사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현실보다 더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가짜가 진짜를 대체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묻는 것이 무의미해진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드라마의 결말이 두 세계의 충돌을 다루는 방식은 결국 현대인이 마주한 가상과 실제의 혼돈 그 자체를 상징하죠. 이제 드라마의 가장 영리한 장치인 메타픽션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이크가 지하실에서 던전 마스터로서 게임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모습은 사실 이 대본을 쓰는 작가의 모습과 완벽하게 겹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마이크가 엘은 살아있어 라고 말할 때 실제 사건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스토리텔러의 순수한 상상력일까요? 작가 스스로가 창작 과정을 극중에 노출함으로써 시청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보는 건 설계된 게임입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야기를 소비하는 동시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조작되고 만들어지는지 그 비밀까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작의 권위를 해체하는 포스트 모던적 구성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정답이 딱 떨어지는 거대 서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기묘한 이야기는 곳곳에 의도적인 불확정성을 심어둡니다. 엘의 생존을 둘러싼 논란, 칼리 환영 가설, 폭포 개수가 3개가 아니라 2개인 것. 이건 제작진의 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결함이죠. 포스트모더니즘 예술은 일부러 결함을 노출합니다. 하나의 완벽한 진실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진실은 시청자인 우리가 어떤 파편을 선택하고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몫으로 남겨진 것이죠. 드라마는 끝났지만 정답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슈레딩거의 11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영리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양자역학에서 우리의 세상이 입자이자 파동, 2가지 중첩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사고의 실험입니다.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 고양이는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중첩의 상태로 동시에 존재한다는 이론이죠. 그래서 저는 기묘한 이야기의 엔딩을 슈레딩거의 L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철학자 리오타르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거대 서사의 종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나 과학 같은 절대 규범, 즉 집약된 백과사전 하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지만 우리의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거대 서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정부에 의해 운영된 호킨스 연구소죠. 이 거대 서사는 결국 재앙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대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이들이 각자 겪은 작은 경험과 연대, 즉 위키피디아와 같은 작은 이야기들의 합입니다. 정해진 영웅의 탄생이라는 백과사전적 정답이 무너지고 파편화된 개인의 이야기가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대 서사의 종말입니다. 기묘한 이야기는 지하실에서 시작해 다시 지하실로 돌아오지만 이것은 닫힌 원이 아닙니다. 홀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이야기가 끊임없이 복제되고 재생산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완벽한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으며 기묘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이제 설계된 운명이 아닌 자신만의 삶을 스스로 쓸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페이지에 어떤 문장을 채우고 싶으신가요? 기묘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묘한 이야기를 추억하며 또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이야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분석해본 열교수의 신 바이 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기묘한 이야기만큼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작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